르세라핌 코첼라 아직도 말 나오는 이유, 포카리 광고 잘렸나? 아일릿 원희 근황, 데뷔 자체가 천운이었다는 르세라핌 홍은채, 뒤늦게 밝혀진 아일릿 원희 인성 논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유통형 이진호입니다. 작금의 뉴진스 사태, 너무나도 안타까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상생이 아닌 함께 죽는 공멸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살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번 사태는 결코 뉴진스와 어도, 뉴진스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미희진 대표는 대중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지금은 뉴진스 멤버들만 남은 상황인데요. 그로 인한 비난의 화살은 모두 뉴진스 멤버들이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7일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협회 등 총 5개 협회에서 뉴진스 사태에 대한 성토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성토로 인해서 하이브와 어도어 측에 좋을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도어의 유일한 자산 가치인 뉴진스의 가치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대체 왜 해당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는지, 그리고 최근 하이브 레이블들을 향한 유튜브 비방업체 적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뭘까요?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단체들에서 꽤나 오래전부터 기자회견을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그간 개별 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보도자료를 내는 등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서 대중들과 주무부처에 의견을 전달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템퍼링 이슈가 나오면서 주시를 시작했고, 기자회견 개최 시기 및 화두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5개 단체에서 함께 움직이게 된 배경에는 결국 한국 음악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뉴진스가 NJG를 선언하고 어도어를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160억 원을 넘게 투자한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기획사에서도 멤버들의 이와 같은 독주에 대해서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문제는 한이의 국감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당시 한이는 절대 국감에 나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하이브 내 또 다른 레이블의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주장은 나왔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해당 매니저 역시 저연차 신입급 매니저였는데요. 협회 측은 해당 매니저가 반론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가해자로 낙인이 찍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해당 매니저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떠한 단체에서도 해당 매니저의 입장을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5개 단체 측에서는 누구도 법의 판단 이전에 계약 파기를 확정할 수 없다. 그 결과가 어떻든 서로가 인정을 해야 한다. 대중음악 산업은 붕괴에 직면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은 뉴진스 멤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가처분 소송에 있어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3월 7일 가처분 신문기일이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될 경우 뉴진스 멤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의 화두와 시기 자체가 오해를 살 여지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하이브 측과 그 어떠한 조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화두와 기자회견 개최 시기 자체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에 대한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멤버들은 이달 초 NJG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27일 틱톡과 X 계정을 추가적으로 개설했는데요. 어도어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일입니다. 특히나 오는 3월 23일 홍콩의 컴플렉스 컨을 통해서 컴백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사실 멤버들 입장에서는 어도어와의 계약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밝힌 만큼 예정된 수순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하이브와 어도어 입장에서는 그 어떠한 방법도 손쓸 방도가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멤버들은 이와 같은 시도조차 이간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도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전속계약 위반이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양측의 운명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가름이 날 전망인데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체결 금지 가처분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신문기일은 3월 7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신문기일 이후 보름 전후로 결정이 나오는 만큼 그 결과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간 유화 위주였던 제수치호 역시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바이럴 업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그동안 역바이럴 업체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면 민희진 전 대표의 사태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까지 진행을 하면서 하이브와 어도어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의아한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르세라핌, 아일릿,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느냐? 르세라핌 코첼라 아직도 말 나오는 이유, 포카리 광고 잘렸나? 아일릿, 원희 근황, 데뷔 자체가 천운이었다는 르세라핌 홍은채, 뒤늦게 밝혀진 아일릿 원희, 인성 논란, 허윤진, 가창력 논란 말 나오는 이유, 연예인 됐다고 기고만장해진 아이돌, 라이브 안 하려고 꼼수 쓰는 아이돌 등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다뤄졌는데요. 특히나 친일과 단월드라는 키워드와 접목한 내용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쇼츠 형태의 영상들로 많게는 485만회, 적게는 226만회의 조회수가 나왔는데요. 당시 문제로 인해서 하이브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던 시기라 의미를 더했습니다. 결국 하이브를 주축으로 각사 레이블 등은 구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채널들이 익명으로 베일에 가려졌던 만큼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요. 결국 미국 법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슈피드, 피플박스 등을 운영하는 패스트뷰로 특정이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언론사까지 소유하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들이 서울와이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와 같은 보도 이후 내부에서는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혹시나 생길 수 있는 파장을 우려해서 극비리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회사 내에서도 외부 인물들에게 그 어떠한 내용도 알린 적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 매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해당 매체는 미국 법원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뷰 측은 서울와이어 측에 원만하게 이야기가 끝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 하이브를 비롯한 각사 레이블 등이 이 패스트뷰라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구글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조회 회신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한편 2월 20일에는 원고인 하이브 측에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소송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원만하게 이야기가 끝난 얘기라면 합의에 돌입을 했을 텐데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만하게 이야기가 잘 끝난 부분이다 라는 입장이 의아한 상황인데요. 사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이 역바이럴 문제는 하이브 측이 아닌 민희진 전 대표 측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화두였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해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 당시 하이브가 먼저 민희진 대표와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성과를 축소하는 이른바 역바이럴과 차별 대우가 존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민희진 대표가 제기를 했던 당시 가처분은 재판부로부터 각하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이브를 비롯한 레이블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역바이럴 움직임을 보인 업체를 특정해낸 것인데요. 그간 의혹만 성성할 뿐 실체는 확인하지 못한 사안이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예계를 좌지우지해왔던 역바이럴 업체가 실제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왔는지가 확인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